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멘스 맨딕스 사업부에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의 주제는 맨딕스를 활용해서 금융권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효과 그리고 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금융권 사례를 논의드리기에 앞서서 로코드 솔루션이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왜 필요하고 있는지를 잠시 같이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니즈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뭐 금융권뿐 아니라 다른 인더스트리도 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새로운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소스들, 다시 말하면 뭐 개발 역량들, 개발자들 이런 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이렇게 공급량이 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시장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최근 이제 노코드의 좀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솔루션 제공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저희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와 IT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부서에서 이제 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IT 부서가 그 부분에 맞는 것들을 요구사항들을 개발로 이제 충족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처음에 요구사항들을 이제 비즈니스 부서가 냈을 때 IT 부서가 한 3개월 걸려서 어느 정도 개발해서 딱 비즈니스 부서한테 다시 갖고 왔을 때 이건 내가 얘기했던 요구사항이 아닌데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아니라 좀 다른 걸 만들어줘. 이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슈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파악한 통계를 의하면 전체 시간의 한 40%는 이런 이슈를 재작업을 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숙련된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어느 정도 단독으로 퀄리티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까지 한 8년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쌓는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빨리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조직별로 여러 개 도입한 파편화된 개발 도구, 뭐 데이터 개발 포맷,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한꺼번에 공동 작업을 하거나 통합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맨딕스를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맨딕스는 어떤 시각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그 워크플로우를 정의한 거에서 뒷단의 코드가 거의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과 개발부서에 계신 분들이 같은 스크린을 놓고 같이 이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에 의한 개발 지원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딕스로 활용해서 만들었던 어떤 앱들은 약간 구글의 앱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그런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함으로써 그 앱들을 다시 끌어다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재사용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개발한 앱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거나 아니면 그것을 약간 모디파이해서 쓰는 쪽으로 하면 훨씬 더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어떤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맨딕스를 도입했을 때 투자 회수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3년간의 ROI는 한 2800%를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한 16개월 정도 걸렸던 개발이
뭐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한 2개월 정도면 개발이 끝나더라. 이런 사례들을 좀 이제 맨딕스로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가 최근에 이제 로코드의 열풍을 일으키는 아마 근본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금융권 사례, 특히 오늘은 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어떻게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사가 처한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작업 프로세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뭐 5년 전, 10년 전에 도입했던 레거시 플랫폼들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 수정이나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이제 빠른 상품을 출시하는 부분들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IT적인 서포트의 좀 부재로 인해서 여전히 좀 많이 느리게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페인들이 있고요. 또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부분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 카카오톡 아니면 뭐 아마존 아니면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고객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보험사들이 해왔던 어떤 매뉴얼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IT 시스템에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금융사들, 특히 보험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기업의 화두로 걸고 빠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융권, 특히 보험사가 맨딕스 도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툴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신규 상품을 좀 더 빠르게 출시하고 또 원하는 기능을 굉장히 정확히 딱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용 솔루션을 쓸 때는 필요한 기능이 비슷한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지만 정확히 요구사항대로 된 그런 솔루션을 찾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맨딕스를 쓰게 되면 요구사항대로 개발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뭐 맨딕스가 가진 시스템 간 연동의 편리함, 또 확장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사용성이나 앞으로 향후의 유지보수 관리성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험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중개인, 보험 판매인들이 느끼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보험을 좀 가입을 시켜야겠다.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서 출발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면 상품을 그대로 쭉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보험 계약을 변경한다든가 조건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되면 보험을 해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업무 프로세스, 해지 프로세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가면은 어떤 보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될 때 청구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죠. 이게 크게 나눠보면 보험 가입, 변경, 해지, 그 다음에 청구 이런 프로세스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요것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업무 단위로 쪼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고객이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이 어떤 분인지 파악도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온보딩이라고 해서 실제로 가입을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 단위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가격이나 요금을 제시하는 커테이션, 그 다음에 또 요금을 이제 협상하는 니고시에이션, 그 다음에 보험을 실제 가입하는 이런 상당히 다양한 일련의 단위 프로세스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고요. 나머지 보험 변경이나 해지나 아니면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단위 프로세스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맨딕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지금까지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전체 프로세스를 맨딕스로 한 번에 다 가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요. 어떤 이제 업무를 분석하다가 보면
어떤 단위 프로세스들, 뭐 예를 들면 온보딩 프로세스, 아니면 예를 들면 클레임 중에서도 어떤 이제 보험금 청구라는 클레임 중에서도 어떤 이제 심사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 이런 단위 프로세스에 우선적으로 맨딕스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사가 가진 이런 업무들을 제일 프론트 단,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미들 레이어, 그 다음에 제일 뒷단에 이제 백오피스 레이어로 좀 나눠가지고 각각 모듈화 시켜서 한번 이제 도식화 시켜 놓은 장표이고요. 그 보시게 되면 뭐 MX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아이콘이 붙어 있는 데가 맨딕스가 실제로 적용이 됐거나 아니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파악되는 업무 프로세스들을 열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단위 업무 프로세스에서 결론적으로 맨딕스는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언더라이팅 워크벤치라고 하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면 이제 보험 이제 가입 심사, 뭐 이렇게 심사하는 프로세스에서 심사를 하려면 뭐 필요한 이제 고객 정보들,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상품 가입 정보들, 또 고객의 신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어떤 심사원이 일정한 정책에 의해서 일정한 룰에 의해서 이 부분을 심사를 하고 또 이걸 승인을 할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밟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맨딕스가 각각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업무 프로세스들을 태우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맨딕스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루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뭐 상품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맨딕스가 각각 단위 프로세스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식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이게 확장하다 보면 맨딕스로 이제 구성한 각각의 단위 프로세스를 또 통합해서 좀 더 큰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제 글로벌 보험사들이 맨딕스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 중개인 포탈을 이제 맨딕스로 활용해서 구축을 하셨고요. 또 어떤 보험사는 청구나 가입 프로세스를 맨딕스를 활용해서 구축을 하셨고요. 또 어떤 보험사는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는 데들도 있죠. 그런 데는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의 맨딕스를 각기 활용을 하셔서 굉장히 전사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딕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잘 보시고요. 분석을 하시고 그 중에서 일단 맨딕스를 처음 적용하기에 어떤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약한 부분이 어디다. 라는 것들을 먼저 좀 식별을 하시고 거기에 맨딕스를 어떻게 적용할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맨딕스를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맨딕스의 마켓플레이스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 또 아니면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올려놓은 템플릿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쪽에 템플릿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marketplace.mandix.com 여기 들어가시면 실제 여기 돌아가고 있는 보험 가입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템플릿 같은 것을 아마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 청구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도 앱으로 저희가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놨어요. 요거 잠깐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객이 예를 들면 어떤 뭐 사고 같은 게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같은 게 났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각각 그 사고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언제 뭐 어떻게 사고가 났고 또 뭐 어디서 사고가 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실제 앱으로 다 이제 기입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요것을 이제 보험사에서는 보고
이분에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도 되겠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요구사항을 요구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자동화시켜서 실제로 언택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은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객사별 사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 드릴까 해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는 MS 에밀린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보험사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MS 에밀린은 고 디지털 플랜이라고 해서 전사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고민하다가 저희 맨딕스를 도입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 또 앱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딕스를 활용해서 실제로 제품 관리,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 심사하는 부분, 클레임 관리, 보험금 청구하는 부분 등 핵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뭐 어플리케이션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1년이 안 돼서 언더라이팅 및 클레임 프로세스에 대한 완전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MS 에밀린이 맨딕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했는지에 대한 좀 소개이고요. 소코트라라고 하는 이건 다른 회사의 상용 솔루션이에요. 어떤 이제 그 팔러시를 관리하는 어떤 이제 보험 팔러시를 관리하는 이런 솔루션을 하나를 도입을 했고, 이 팔러시를 관리하는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 하는 프로세스, 또 클레임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다 맨딕스로 구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언더라이팅을 하려도 어떤 팔러시 정책들을 계속해서 조회를 하고 그에 맞춰서 언더라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소코트라라고 하는 이런 팔러시 관리하는 솔루션과 맨딕스가 통신을 하면서 계속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 환경 위에서 필요한 이제 프로세스들을 계속 설계해 나가는 거죠. 맨딕스로.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맨딕스로 개발하게 되면 일반적인 코딩에 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배 정도까지 생산성이 늘어나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10달 동안 개발할 게 맨딕스로는 한 달 만에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금 조직 내에 확산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좀 포탈들의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뭐 제품 관리하는 포탈도 따로 구축을 했고요. 맨딕스로. 그다음에 언더라이팅 하는 심사하는 쪽의 포탈도 맨딕스로 따로 좀 구축을 하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청구 관리, 클레임 관리하는 포탈도 별도로 맨딕스로 구축을 하셨고, 고객이나 아니면 브로커들 어떤 이제 중개인들이죠. 보험 중개인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 요청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포탈까지 다 맨딕스로 구축을 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들면, 코란트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보험사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조직 전반의 이니셔티브로 삼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까지 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를 통해서 다 원격 근무 체계로 근무 체계가 바뀌었고, 고객들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업무 생산성이나 아니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들, IT 시스템들, IT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멘딕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 효과를 분석한 것은 한 12만 불 정도의 이제 운영 비용을 멘딕스로 절감을 했고, 한 3개월 만에 플랫폼을 도입한 ROA를 달성을 했고, 또 단일 제품으로 한 100만 불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했다라고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사례도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멘딕스를 많이 다뤄본 어떤 협력사와 같이 작업을 한 프로젝트인 것이고요. 여기 좀 영문으로 돼 있긴 하지만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멘딕스를 활용해서 앱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앱이 나온 게 멘딕스를 써서 개발하기 시작한 지 6주 만에 첫 번째 앱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앱도 다시 그 이후에 6주 만에 또 나오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6주 정도씩 만에 앱을 하나씩 만들어내다 보니까 불과 한 뭐 3달 정도 만에 앱 3개를 그냥 만들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지금 얼마나 빠르게 멘딕스를 활용해서 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뭐 이 정도, 뭐 1년 남짓 좀 다시 이쪽에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좀 회고를 해보니까, 뭐 제품 부분에서도 한 10개 정도의 앱을 만들어냈고, 또 운영 부분에서도 한 5개 정도의 앱을 만들었었고, 또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도 한 2개 정도의 또 앱을 만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엔딕스를 사용할 때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시스템들과의 연동이 굉장히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커넥터들을 제공을 해서 바로바로 다른 이제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REST API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쪽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또 저희가 레거시 시스템에 다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레거시 시스템들하고 어떤 것을 연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궁극적으로 이쪽에서 좀 분석을 했더니 멘딕스를 도입한 ROI는 3개월이니까 이미 플러스로 들어섰다. 투자 효과가 3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비용은 한 12만 불 정도 이렇게 좀 절감이 됐고, 나머지 뭐 다른 것들을 좀 보시면 뭐 계약 금액은 한 19.6밀리언 정도를 달성을 했고, 한 뭐 10배 정도 많은 이제 예상되는 쿼터들, 예상되는 이제 계약들, 파이프라인들을 확보했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마 이런 멘딕스의 생산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좀 더 들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제 L이라고 하는 보험사인데요. 이쪽에서는 원래 이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 웹포탈이라고 하죠. URL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만 있었어요. 그래서 뭐 iOS나 안드로이드에 그냥 바로 앱으로 이제 있는 네이티브 앱의 형태는 아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자꾸만 이제 네이티브 앱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문제는 네이티브 앱을 개발해 본 적도 없고,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워낙 이제 저희 쪽하고 저희 멘딕스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회사이고, 멘딕스가 기존의 소스들의 템플릿만 약간 변형시키는 선에서 네이티브 앱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함께 네이티브 앱을 굉장히 기존의 소스들을 활용을 하고 추가적인 개발자의 좀 채용이 없이 만든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었던 네이티브 앱들에 대한 이제 화면들이에요. 뭐 로그인하는 화면들도 있고, 뭐 제품 소개하는 화면들도 있고, 좀 독특한 것은 뭐 오토 아이디 카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증서 같은 것들은 모바일로 보더라도 별도의 PDF 같은 것들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별창을 열어서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포인트인 것을 이쪽에서 알고 아예 그냥 PDF 같은 파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자체 앱 내에서 보험 계약서, 보험 계약 증서를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객에게 제공을 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몇 가지 이제 저희 보험사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위 프로세스나 아니면 프로세스 통합을 위해서 맨딕스를 활용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개발자를 채용하지 않고도 네이티브 앱을 만들어주는 사례로 적용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맨딕스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잠깐 드리고 일단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맨딕스는 2005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설립이 됐고요. 2018년 10월에 지멘스에서 인수를 해서 현재는 이제 지멘스의 회사가 된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지멘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맨딕스는 개발을 할 때 일단 시각적 모델링, 그 워크플로우 디자인, 마이크로 플로우 디자인을 중심으로 모든 설계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 모델링을 통해서 개발 부서와 또 사업 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클라우드에서 개발하는 환경도 제공을 하고 온프레미스에서 인스톨해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환경 간에는 서로 또 동기화도 되고요. 그래서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통 협업을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분들을 일일이 구성을 하고 또 초대를 할 수 있는 협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이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AI가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펑션들을 쓰면 좋겠다라는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AI 어시스트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장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개발을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장점은 맨딕스는 기존의 이제 상용 솔루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커넥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예로 SAP를 많이 쓰시는데, ERP로요. SAP하고 연동을 하려면 연동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이드,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맨딕스는 이미 SAP 커넥터를 가지고 있어서 SAP 대부분의 기능들, SAP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맨딕스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다시 또 SAP를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멘스의 PLM 솔루션하고도 굉장히 커넥터들이 지금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마켓플레이스에 가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 SAP나 지멘스 솔루션 말고도 굉장히 여러 지금 유명한 솔루션들하고 커넥터 작업을 이미 해놔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하시는 데 있어서 맨딕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여긴 실제로 이제 맨딕스로 개발된 앱들이 쭈루룩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앱들을 마치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듯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일정 부분 좀 고객사의 상황에 맞도록 좀 수정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점점 더 이제 맨딕스를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맨딕스 유저들도 풀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단순히 뭐 개발 툴과 마켓플레이스만 제공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맨딕스를 잘 활용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도 필요하세요. 저희가 그런 이제 교육 커리큘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개발자들, 멘딕스 개발자들 사이에 의견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마 멘딕스가 계속 유저가 늘어나는 큰 힘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멘딕스를 도입한 많은 글로벌 고객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금융 쪽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글로벌 뱅킹 쪽, 그다음에 보험사 쪽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제조 쪽도 굉장히 좀 멘딕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인더스트리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원칙적으로 멘딕스는 어떤 인더스트리의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코딩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개발 작업도 멘딕스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의 구애는 받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고객사에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간단히 저희 금융 쪽, 특히 보험 쪽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멘딕스를 좀 알아보았고요. 이후에 아마 또 다른 세션에서는 아마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질문 사항들을 다시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